이 한 편만으로 평가하기 하기보다 최근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한창 이런 영화가 이제 기점을 잃었던 게 그 스파이크 리 감독이 이제 옳은 일을 해라 이후에 이제 나왔던 어떤 보이즈 앤 후드 이런 영화들 흐름이었잖아요. 그 영화도 한결같이 이제 공통점이 바로 그 지금 현재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이었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노예 12년 그리고 이 셀마 또 버틀러 대통령의 집사 이런 작품들을 보면 하나같이 좀 과거 시제 작품들이에요. 그게 저는 네. 그게 좀 특별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또 만든 감독들도 되게 좀 특별하죠. 뭐 스파이크 리 감독이 과거의 그 스파이크 리 감독이 올드보이 리메이크판을 아시아 영화의 올드보이 리메이크판을 지금 헐리우드에서 만들고 있는 시점에 사실은 미국에서 생활한 흑인이 아닌 그 영국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패스빈더가 노예 12년을 만들고 또 여성 감독인 그 에바 두버네이가 그 셀마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 이렇게 과거 시점으로 가려고 하는 게 왜 이유가 뭘까라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회고적인 특성.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그게 딱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그 후반부에 마틴 루터 킹이 그 청년하고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때 청년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그 킹 목사님이 예전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 청년이 술술 얘기하거나 대화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킹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그 너가 기억하고 있는 그 내용하고 지금 내가 기억하는 건 다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마틴 루터 킹은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그 세상에 때가 묻어 있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 뭔가 그 대통령하고 그 통하거나 대면할 때 적당히 좀 밀당하는 느낌도 있고 또 언론을 살짝 이용하려고 하는 굉장히 그 전략 전술에 능한 사람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저는 뭔가 좀 적당히 어쨌건 그 10년 동안 투쟁을 계속하면서 이 좀 때가 묻어있는 느낌이 살짝 있다라고 했는데 그 청년이 그 1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투쟁 그 버스 보이콧 운동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몽고메리 아닙니까? 셀마에서 몽고메리로 가는 85km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틴 루터 킹에게는 10년이 지나서 다시 내 초심을 일깨우는 10년 전에 그 몽고메리로 가는 85km의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 킹에게 바로 1955년 그 당시에 마틴 루터 킹이 어떻게 그 전역을 아우르는 지도자로 격상했는지를 보면 그 55년에 마틴 루터 킹은 그 신참 목사였잖아요. 그 신참 목사였고 그때도 이제 흑인 그 사이에서 어떤 파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어느 파벌에도 연연하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 되게 참신한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그런 운동을 펼칠 수가 있었던 건데 바로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아이의 그 청년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회고조의 요즘의 그 흑인 영화들이 좀 그때를 잊지 말자, 그때로 돌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던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응답하라 195. 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거는 캐치를 못했는데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고요. 제가 이 맥락을 조금 이어봤자면은 일단 흑인 음악이라고 하는 음악들은 뭐 소울, 뭐 펑크, 블루스, 힙합 뭐 다 통틀어서 흑인 음악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조금 사회 저항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뭐 마빈 게이나 스티비 원더를 회고했을 때 뭐 멜로디 좋고 굉장히 뭐 낭만적인 음악이다 라고 그 음악들을 즐겨도 되지만 사실 스티비 원더나 마빈 게이의 가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상의적인 메시지 많았잖아요. 뭐 게토에 사는 흑인 소년들의 어떤 미래를 걱정한 가사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80년대 초반에 이 마틴 루터 킹 데이가 지금 미국에서 공휴일이죠. 예, 근데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 8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마틴 루터 킹 데이가 만들어졌을 때 그 날을 법적으로 제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움직임이 바로 스티비 원더의 해피 버스데이라는 노래였거든요. 예, 그 노래가 스티비 원더가 킹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싱글이었는데요. 그 노래가 무브먼트를 일으키면서 사실 결과적으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으로 하여금 그 법 제정에 서명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꼭 힙합만이 뭐 유일하게 뭐 흑인 역사와 관련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힙합은 흑인 음악의 계보로 치자면 굉장히 막내잖아요. 예. 막내이면서 지금 시대에 가장 핫한 흑인 음악일 텐데 그런 면에서 선배 흑인 음악들의 특성을 사실 계속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블랙 필름의 그런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힙합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마틴 루터 킹보다는 말콤 엑스를 더 선호하고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언급했던 퍼블릭 에너미의 Bring the Noise라는 굉장히 유명한 싱글의 인트로에는 말콤 엑스의 연설이 샘플링돼 있죠. Too Black, Too Strong이라고 해서 말콤 엑스의 태도는 사실 흑인 우월주의, 그러니까 흑인이 백인보다 오히려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유능한, 능력 있는 우월한 인종이다라는 그런 주장했고, 그리고 흑인만의 국가를 만들자, 그리고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것들을 주장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마틴 루터 킹은 알려져 있기로 중산층 이상의 어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직업도 목사이다 보니까 비폭력 평화주의 그리고 화합 이런 것들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힙합이 사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는 뭔가 지금보다 확실히 강했죠. 태도나 메시지가 강했고 뭔가 저항적인 메시지도 굉장히 직설적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는 말콤 엑스의 이론과 정신이 더 내면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90년대 초반에 스파이크 리나 존 싱클턴의 영화들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보이즈 앤 더 훈도 이런 것들 굉장히 막 직설적으로 흑인 사회의 모순과 그리고 백인의 탄압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 영화들이었죠. 하지만 시대는 시간이 흘렀고 자연스럽게 변했고 힙합이라는 음악도 변해왔고 많이 대중화되고 상업화되기도 하고 뭔가 지금은 팝의 최전선에 있는 음악이 됐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제 흑인이 대통령이 된 시대가 됐고 그런 면에서 개개인이 뭐 작정하고 전략을 짜거나 의도를 하진 않았겠지만 그냥 시대가 자연스럽게 변해왔고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달라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힙합 음악은 사실 마틴 루터 킹을 많이 레퍼런스 삼고 있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제이지의 가사에도 로저 팍스, 마틴 루터 킹, 오바마로 이어지는데 저는 제이지가 일부러 뭐 킹하고 엑스하고 이렇게 말콤 엑스하고 고민하면서 막 고민하다가 막 논리적으로 막 근거 들어서 킹을 해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킹을 언급한 거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로저 팍스, 말콤 엑스, 오바마였다 이 가사가 그럼 이게 과연 자연스럽게 성립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로저 팍스에서 말콤 엑스가 막 투쟁, 공격적 투쟁,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주장했는데 거기에 오바마가 대통령으로서 Yes we can, 화합, 미국은 하나고 할 수 있다. 사실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대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과정에서 말콤 엑스보다는 마틴 루터 킹이 특히 힙합 뮤지션들에게 잘 이렇게 반영이 됐던 것도 좀 자연스러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